주역의 42강 풍뇌이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명을 살펴보면 더할 이익자는 자영으로 말하면 그릇 위에 물이 있는 모양입니다. 갑골문에도 있는데요, 우리말로는 보탠다, 넣는다라는 뜻입니다. 기실 이 이꾀는 손꾀와 의미상으로 짝을 이루지만 꾀상으로 보아도 손꾀를 뒤엎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교에서 1과 4가 교환된 것입니다. 이건 상층부의 사람들이 하층의 인민들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손이 아래를 덜어내어 위를 보탰다면 아래를 보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계명은 학궤를 중심으로 말한 것입니다. 서계조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손꾀의 손은 덜어낸다는 뜻인데 덜어내기를 그치지 않으면 반드시 보태는 시기가 온다. 그래서 더할 이익의 궤로 받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풍뇌이계 궤상을 살펴보면 위에는 바람이고 아래는 우레를 말합니다. 이익은 더하다, 증가하다, 이익이 있다 라는 뜻인데 바람이 불고 천둥이 치니 비가 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비는 골고루 만물을 적셔 유익함을 주기 때문에 이익을 궤 이름으로 하였습니다. 8궤의 궤상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풍뇌이계 전체적인 궤상을 살펴보면 사람들을 이익되게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적극적으로 나가면 반드시 남의 도움을 받게 되고 크게 번창합니다. 뜻밖의 재난을 당하고 몸과 마음의 괴로움을 당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업상대체로 본 직업적 임상실험은 공무원의 적성이 맞고 남을 위해 봉사를 잘합니다. 그리고 오지랖이 넓고 홍익인간을 좋아합니다. 풍뇌이계 궤서를 살펴보죠. 바람 아래에 우레가 있으니 더욱 기세가 강해지고 이익이 있음을 뜻하므로 익궤라 하였습니다. 따라서 운이 트이는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남의 도움도 받게 되고 크게 번창하게 됩니다. 사교술에 능하고 남과 협동하는 일은 이익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상하 두 꾀가 함께 움직이면 질서가 깨지고 혼란이 오므로 뜻밖의 재난을 당하고 몸과 마음의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총서를 살펴보죠. 윗사람이 손해를 보고 아랫사람이 덕을 봅니다. 남으로부터 뜻하지 않는 협력이나 원조를 받는 일이 종종 생깁니다. 대인관계에 풍파를 일으키지 않고 공명정대한 태도로 임하면 은혜를 입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항상 자기를 반성하고 잘못이 있으면 즉각 고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처녀는 귀여움을 받으며 큰 고생을 하지 않고 지내지만 병약하여 시름을 겪게 됩니다. 20세 전후로 차차 운이 터져 중년에는 사방에서 기린이 와서 도와주니 날로 번창 승진하여 관록을 얻습니다. 여명은 초년에 집안에 변을 당하여 상심하는 일도 있으니 귀인을 만나게 되어 행복한 생활을 합니다. 지금까지 노력해온 결실을 손에 넣을 수 있는 바람직한 운세를 나타냅니다. 재물면으로는 재손상속이 상당히 있고 뜻밖의 재물을 얻을 운수입니다. 부부지간에는 인꼬부부라 할 만큼 금실이 좋습니다. 남자는 애인을 둘 수 있습니다. 사업은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원조해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건강 측면으로는 중병으로 오래 고생할 수가 있습니다. 궤상을 한번 살펴보면 위에 손께가 있고 아래에 진께가 있습니다. 우레와 바람 두 물체는 서로 보태주는 것입니다.
바람이 극렬해지면 우레가 신속하고 우레가 격렬해지면 바람 또한 격노해집니다. 이 양자는 이와 같이 서로 돕고 보태니 익괴가 된 경우를 말합니다. 이것은 상으로서 말한 것인데 손과 준 두 꾀는 모두 최하위의 효가 변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양이 변하여 음이 된 것은 손꾀의 상황이고 음이 변하여 양이 된 것은 익괴의 상황입니다. 상꾀의 제일 아래 효를 덜어내어 하꾀의 제일 아래 효에다가 붙였으니 이는 상을 손하여 하를 익한 것입니다. 위를 덜어서 아래를 보태었으니 이것은 의로서 말한 것입니다. 아래 민중이 후하게 되면 위의 지배계층도 편안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래를 더해줌이 진정한 보탬이 되는 것입니다. 괴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리유유왕 리섭대천. 익은 상을 손하며 하를 익한다는 의미입니다. 지배자의 부를 떨어내어 민중에게 보태준다는 뜻이 있습니다. 6.2와 9.5가 다 중정이며 서로 응하여 모두 손과 익의 바란스를 잡고 있는 대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괴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학괴의 진해는 동쪽에 덕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는 진취적으로 나아가는데 적극적으로 이를 벌리십시오. 이러한 괴사의 정신은 초9의 효로부터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천을 헤쳐나가는 데는 이가 있습니다. 이 꾀는 곤란과 싸우는 진취적 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험을 감행하십시오. 효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양효인데요. 리용 위대작 원길무구. 초9는 양강하며 강명한 재능이 있고 학괴 진동의 주 육사와 바르게 응하고 있습니다. 이 꾀는 이 꾀로서 상꾀가 학괴를 보태는 것입니다. 여기 대작이라는 것은 중대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초9는 전체 꾀의 최하위에 있으며 경험이 미숙하고 본래 거대한 일을 도맡아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상으로부터 전적인 보탬이 있는 꾀의 초9를 말합니다. 따라서 초9가 주도하여 큰일을 하는 것에 이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큰일을 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선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불신한 구석이 있으면 감당해내기가 어렵습니다. 초위라고 박해하고 의구심 어린 눈초리로 바라보는 세력이 많습니다. 과감하게 큰일을 도모하십시오. 전폭적인 지원이 있을 것입니다. 원천적으로 크게 선하여 길하여야 허물이 없을 것입니다. 이효를 살펴보겠습니다. 홍익지, 십봉지, 구, 불국위, 영정길, 왕룡형, 우제길 그랬습니다. 두 번째 음효인데요. 6.2는 유순하고 중정의 덕을 지니고 있으며 9.5의 천자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얻고 있습니다. 흑익지, 구불극의는 손꾀의 유고에 나와 있던 문장입니다. 손이 유고도 보태어지는 정황이고 이게 유기도 보태어지는 정황입니다. 대칭적인 그 시츄에이션이 같습니다. 그러므로 같은 메시지가 같은 맥락에서 적용된 것입니다. 6.2는 학교의 중심이며 유순하고 허심합니다. 그를 보태주어야 할 일이 있을 때는 주변의 모든 친구들이 기꺼이 나섭니다. 이러한 대세의 흐름을 신묘하다는 거북점도 이기지 못합니다. 6.2를 돕는 것이 정당하기 때문입니다. 대세의 정당함은 하느님도 이길 수 없습니다. 6.2는 손익을 초월하는 보편적 주제를 향해 점을 치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주제, 보편적 선을 위해 점을 치면 매우 길합니다. 당신의 훌륭한 제사는
구5의 천자가 상제에게 향불을 피우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매우 길합니다. 3효를 살펴보죠. 익지, 용, 흉사, 부구, 유부, 중행, 고공, 용, 규. 세 번째 음효인데요. 육삼은 음유하며 부정합니다. 또한 하체의 맨 꼭대기이며 항상 불안하고 결단을 해야만 하는 위험한 고지에 있습니다. 아래를 보태는 꾀이기는 하지만 지금 육삼에게는 보탠다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무엇인가 불안한 상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울의 제일 꼭대기인 것인데 육삼을 돕기는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육삼을 돕는 방법은 보통이 돕는 방법으로는 불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도울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돕되 길사가 아닌 흉사로서 돕는 것입니다. 흉사는 무엇이냐? 일례를 들면 기근이 들게 하는 것입니다. 정의천은 말합니다. 오직 환경과 비상한 일에 있어서는 마땅함을 헤아려 급작스레 닥치는 사태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분별하여 자기의 일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있는 힘을 다하여 민중을 비호합니다. 그러나 허물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네 번째 음효인데요. 중행 고광종 리용위의 천국. 이 효사는 해석하기가 심히 어렵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으니 우리의 상식에 가장 가깝게 오는 온건한 의미 체계를 구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육사는 부오와 비호이며 전체 꾀의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구와 정응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 효사는 앞에 있는 육삼의 효사와 관련지어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육사의 입장에서 자기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일반 명사로 보기도 합니다. 하여튼 궤변으로 말하면 육사는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궤로부터 이궤로 변했을 때 육사는 자기의 양을 덜어내어 제일 밑에 있는 음에 보태었으므로 고귀한 신분의 인물로서 자신을 희생하여 아래의 민중을 도우려는 마음 자세가 두터운 인물입니다. 다섯 번째 양효인데요. 유부해설 물문원길 유부해야더. 구호는 군의입니다. 구호는 강의하고 또 중정을 얻고 있습니다. 학교의 유기 또한 중정을 얻고 있으며 양자는 정응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상적 덕성과 관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덕성과 지위와 권위가 갖추어져 있을 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우주적인 성의 마음이며 정성이며 해심입니다. 해심이란 주위의 말대로 타인에게 은혜를 베풀려는 마음입니다. 구호에게는 지배적으로 이 성의가 있고 백성에게 베풀려는 마음이 있는 익의 군주입니다. 이런 훌륭한 정치가가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부귀 권세가들에게 놀아나는 치자만 있습니다. 이 유부해심의 훌륭한 군주는 물어보나마나 원칙적으로 길합니다. 국가의 운세가 더불어 길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도 또한 성실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들도 자기가 얻을 바를 남에게 베풀려는 자세가 있게 됩니다. 위대한 국가의 모습입니다. 미국은 전시 작전권도 없는 한국에게 기축 통화 사기로 자신의 성실함이 없이 타국에게 모든 죄업을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무기를 팔기 위한 전쟁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교란으로 해서 어지러워지는 세계 질서가 과연 얼마나 더 갈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맨 꼭대기의 양효를 살펴보겠습니다. 막익지, 혹격지, 립심물항, 흉. 상구는 이꾀의 종국입니다. 그런데 이꾀는 본시
상을 덜어내서 하를 보태주자는 도덕적 원리를 가진 괴입니다. 그런데 상구는 그러한 도덕을 철저히 파괴합니다. 양강하며 자신이 높은 위치만 생각하고 타인을 도와줄 생각을 일체 하지 않습니다. 여기 막익지의 갈지자를 상구 본인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나는 상구를 주체로 해서 해석할 수도 있고 목적으로 해서 해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도 이놈이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자기 콧대만 세우니까 민중 가운데는 그를 공격하려는 자들도 생겨납니다. 이 자는 점점 횡포해지고 마음이 원악하게 됩니다. 그 마음을 세움의 항상성에 사라진다고 하는 뜻은 도덕적 절조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